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호 대변인께 근데요. 네. 운동권과요 몇 곡이나 부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저거 겨루기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들은 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지. 그렇습니까? 예, 그 선거 운동권. 선거 운동권. 선거 운동. 저는 한 10곡 정도는 부를 수 있는데. 네. 그때는 뭐 다 이제 그게 지배했었던 대학가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전 트럼프를 우리가 너무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아이, 생각이 그러- 들어요. 아이, 그래서는 안 마치 되죠. 이번에 막 우쭈쭈 막 달래줘가지고 트럼프가 네. 아 스마트맨이야 아주 뭐 전적으로 신뢰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된 거 저는 트럼프의 기본 인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아부하면은 정권에 네. 대해서. 뭔가 트럼프가 그거를 뭐 달달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우리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우리뿐만 네. 아니라 서방 언론들이 그걸 그럼 트럼프가 모르고 있을까?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저는 머리 꼭대기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특검이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아니네 나 전적으로 믿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니 그건 실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그렇죠. 교회 김장환 목사님 같은 원로 그다음에 이영훈 목사 같은 대표적인 지도자의 당회장실 집까지 압수수색을 무슨 범죄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구명전화 혹시 한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그냥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한들 아니, 미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진짜 있었던 일을 그거 아닌가 보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럴 리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군 기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덮어준 거죠. 그냥 알았어. 일단 넘어갑시다. 이렇게 한 것이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 좌파들의 본질을 다 받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문제 삼지 않겠어.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트럼프 거래 기술을 미리 읽어가지고 잘 달래고 왔다. 이거는 굉장히 착각이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일부 매체가 트럼프가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거, 그다음에 교회 압수수색한 거, 극동연구소 압수수색한 거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오산 기지에 오산 미군 기지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들었다는 식으로 됐지만 그러나 처음에 숙청 혁명 이런 용어를 썼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구속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언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시간에 폭스뉴스에서 대담을 하고 있었어요. 토론 프로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속청과 혁명이 무슨 뜻이냐를 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폭스뉴스에서. 그때 나온 얘기 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동병상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트럼프도 바이든 행정부 때 그때 수사를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 50%를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아니 보수 대통령 이후 좌파 대통령이 되니까 보수 대통령을 핍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것 때문에 관세 때린다. 분명히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온 건데 그걸 마치 어마어마하게 오해가 풀려버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이것 아무튼 근데 제가 미국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정확하게 맥락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한덕수 전 총리 지금 영장 청구된 거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심사합니다. 네. 그것도 영향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대통령 출마하느냐 물어봤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당신이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로 다 그런 것 해석되지 같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비상계엄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건가? 이게 법치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그런 저는 의문을 가졌을 어떤 거라고 봐요. 의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죠. 자기가 지지한다고 이 발언을 했던 사람이 감옥에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를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한미군 미국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평양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그 관제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라는 건데 이건 특검이 과한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과한 게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의도 성북교회나 그 교회에서의 이제 구명 로비 때문에 전화 몇 번 한 걸로
그 사실이 지금 교회에서 영향을 미쳤나 그것도 압수수색한 건데 이것도 특검이 과한 게 맞아요. 그냥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과한 거거든요. 근데 과연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톤을 중립적이고 아주 담백하게 전달을 했겠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한국답지 않은 일로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정치권과 특권이 좀 의미심장하게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특검은 좀 칼날을 세게 휘두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명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게 궁금한데요. 예컨대 김장한 목사님이든 이용우 목사님이든 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누군가한테 그래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실 누군가한테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뭐 통화를 만약에 했다. 그래서 근데 그걸 과실치사 혐의로 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위법인가요? 그게 불법인가요? 저는 구명 로비라는 걸 누구한테 맞습니다. 돈을 받았든지 뭐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거 영향력을 누구한테 공직자한테 내가 미쳤다. 그것은 이제 수사 대상이죠.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거 시중에 여론을 전달한다든지 그거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라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민간 인사들한테 여론 전달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누군가한테 인사 추천을 할 수도 없는 거, 그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혹시 그런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 실제로 그렇지도 않다는데 이용 목사님은 그 임성근 사단장 전화번호도 없대잖아요. 전화 통화도 한 적도조차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그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한다. 이건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느 시기에 지금의 특검을 특검하자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지금의 특검이 지금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통계를 못 내겠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대답이 정확할 겁니다. 매일같이 수십 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느 시점을 잡아서 지금 3개 특검이 몇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지 네. 몇 곳을 했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통계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게 인공지능의 대답이에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금 특검이 과잉 수사, 월권 수사를 하고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 만약 지금의 야권이 대승을 거둔다든지 2028년에 총선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둔다든지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 그래서 가령 지금 국회를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정당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때 특검 얘기 안 나오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 이것도 나중에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야 너네는 그때 마치 자동적으로 스탬프 찍는 기계처럼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만 하면 다 도장 찍어주던데 그때 근거가 뭐였어? 이거 따져 묻는 특검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김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미군하고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적법한 영장 집행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즉 우리가 청구했는데 법원이 내줘서 내가 했는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이 오산 공군기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통제소 측 책임자인 방공 관제소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졌다. 한국 측 이제 이 관제소장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미군 공군 기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에 이를테면 정무적인 의미, 정치적인 의미를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고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거, 여기 이쪽에서 승인 내주세요라고 했더니 한국 측 사령관이 내줬다. 오케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금 일종의 미국에서 트럼프를 재선시킨 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이 세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한국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게 교회 자체에서 일어나 무슨 뭐 인권 비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정치적 사건을 연결해서 대통령 탄핵이랑 연결해서 이걸 특검이랑 연결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교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맞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인 맞습니다. 거죠. 특히 오산 미군기지 들어갔을 때 중앙 방공통제소 MCRC라는 데를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이것을 외환 프레임을 씌우려고 들어갔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공에 드론 날린 것에 대해서 중앙 방공통제소하고 이제 그 당시 이 용산 대통령실하고 뭐가 짬짬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 보려고 갔던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오산에 미군 기지 들어가서 나온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거기에서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특검은 이런 월권 과잉 수사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영장 전담 판사라도 네. 지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해 오면 솔직히 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안 그러면- 여론이 네, 안 그러면 제 신상이 다 탈탈 털릴 거 아닙니까 또. 직위원 판사꼴 난다니까요. 몇 달 전에 예. 어디 술집 가서 뭐 여자 종업원이 있었다는데 없는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 찍어가지고 이제 다 신상 털고 완전히 이 사회에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거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걸 다 네. 봤는데 네. 판사도 생활인인데 물론 잘못했죠. 저는 저를 그렇게 영장 막 내주는 건 진짜 잘못했는데 저라도 진짜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직위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굉장히 전 지금 비겁한 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술자리가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었답니다. 그 밥값은 직위원 판사가 냈고요. 그 2차 그 맥주 마시는 그 곳에 술집에 가서는 조금 앉아 있다가 몇 분 앉아 있다가 나왔다 뭐 15분인가 뭐 앉아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동선이었는데 이게 발표가 지금 안 나고 있어요. 공식 발표가. 왜 안 글쎄요. 났느냐. 눈치 보고 지금 안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원이 굉장히 비겁하다. 자기 소속 판사가 저런 식으로 정말로요. 직위원 부장판사의 집에서는 정말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유튜브 찾아보면 정말 직위원 부장판사를 마치 무슨 대단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그 사람에 대한 이를테면은 정말로 징계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확실히 하고 클리어를 해줘야지. 당연하죠. 네, 네. 아 이거는 정말 무고다라고 하면 무고라고 그렇죠. 밝혀줘야 네, 되는데 네. 저는 아직도 왜 도대체 징계 조사 결과, 내부 감찰 결과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예. 그렇고요. 그 이전에 이제 직위원 판사를 민주당이 공격했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석방 그것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이죠. 근데 이걸 보수 진영에서도 아무도 용감하게 직위원 부장판사의 판단이 뭐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 구속 취소 산입 결정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역대 재판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다뤄보니까 이게 불리하면 피고인의 원칙대로 그렇죠. 이익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수사 기록을 넘기는 그 기간에 대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3일이냐 날이냐 때냐 이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따져보면은 새벽 1시에 보냈다가 밤 11시에 보내버리면 시간으로 따지면 23시간인데 날로 따지면 3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생각했을 때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법원에서 판단하면 그러면 불리하면 피고인의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대로 가는 게 맞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해준 그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건 그냥 직위원 판사 여론에 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여론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아무도 옹호해주거나 두둔해주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건데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의 무슨 뭐 룸사롱이라든지 뭐 술집 이건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 즈음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구체적으로 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 때가 있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 날짜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직위원 판사는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유를 들었어요.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날짜 얘기하는 거가 너무나 이게 강렬하게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죠. 그 두 번째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예요. 네. 네네네. 공수처 수사권 수사권은 없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표현은 이것은 본안에서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판단은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법조문을 읽어봐도 저는 공수처가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는 게 명백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네. 어떤 법관이라 저는 그렇게 판단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날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그런 판단인데 그 순서를 날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날. 맞아요. 근데 이제 법원이 비겁한 게 그거를 이제 일종의 이제 반대 찬탄 세력들도 혹은 뭐 상대 진영도 그거를 갖고 법원의 논리를 갖고 깨부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 알고 보니까 타락한 판사였네. 그러니까. 이거 네, 뒤로 네, 네. 짜옹해갖고 이거 해준 네, 거네라는 네. 논리를 쉽게 만들어버리니까 일반인들까지 직원이 문제가 있네라는 아주 굉장히 쉬운 이 메신저로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자기 소속원 판사가 그런 위치에 처해 있으면 빠른 조사를 해서 교정해줘야죠. 빠른 결론을 내줘야 그렇지. 돼요. 그래 정말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든지 네. 아니면 클리어를 시켜주든지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예. 저는 지금 이렇게 뭉개고 있는 법원은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법원의 이 주특기가 뭉개는 거인 것 같아요. 안 문개고 용기 있게 결정을 판결을 한 그 대법원장이 네. 우리나라 그 국가서열 2위 대법원장이 저렇게 그렇게 털리는 걸 보고 네. 일개 판사들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문제가 됐던 뭐 오산 공군기지나 이런 데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압수수색 이걸 정말 어느 판사가 거부할 수 있었겠냐 이런 거는 진짜로 우리나라가 우리 제대로 된 법치가 맞는가? 오늘 우리의 방송의 스탠스가 뭡니까? 판사 역성 들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역성이 법원 비판하는 아니라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법부가 네, 최후의 네. 보루. 네. 정치가 아무리 극단적으로 할 때 사법부가 냉정하고 또 엄중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네. 너무 지금 여론에 휘둘리는 맛이 맞습니다. 있다. 예. 사법부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이 최후의 보루로서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예. 네. 그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정권의 어떤 압박에 무릅쓰고 양심과 국민만 바라보고 판단해달라고 그래서 그 고귀한 법관이라는 지위를 국민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쟁하고 애들